누구나 한 번쯤 이사한 적이 있을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물건이 어제까지 사용한 것인데도 내 집이 아닌 듯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어색한 공기, 내 물건이 놓여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위치.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간은 가까워지고 그렇게 집, 하우스는 나의 공간이 됩니다. 집, 홈이 됩니다. 집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거주자의 개인 취향이 반영된 곳입니다. 집은 개인의 역사와 인생 양식으로 채우는 무대 공간입니다. 각각의 요소는 서로를 연결하고 하나의 선을 그려나갑니다. 모든 물건에는 시간과 장소와 연결된 특별한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거나 흐릿하거나 차이는 있지만 경험에 얽힌 기억은 하나의 연속된 선으로 이어져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를 경험하는 사물이나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이룹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는 이사를 하면 공간과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늘 해왔던 행동을 하거나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이용합니다. 저와 가장 친밀한 맥북, 의자, 책상에서 시작해 제 주변으로 물건들을 확장하거나 습관처럼 하던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색했던 공간은 나만의 집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쓰는 책상에는 월요일이라는 이름의 키 큰 식물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저는 월요일에 물을 주는 일로 한 줄 엽니다. 평소 습관인 물주기를 새로운 공간에서 반복하면 어느새 집이 됩니다. 집은 타인의 삶이 공유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식탁은 친구의 결혼 소식을 나누는 장소가 됩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거실은 친구들과 사소한 혹은 심각한 논쟁을 벌이는 장소가 됩니다. 집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작은 사회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4년을 보내며 5번 이사를 했습니다. 2개의 여행용 가방만으로 충분했던 짐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소지품이 늘어나는 동안 저는 이 나라의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집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의 감각으로 부릅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집의 감각을 찾으려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집은 집안의 공간만이 아니라 집 밖의 공간이기도 해서 동네를 산책하는 일은 그곳과 친해지는데 필수입니다. 지도 없이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그곳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웃의 분위기는 어떤지, 길의 형태는 어떤지, 어떤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무언가를 사야 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산책은 동네의 또 다른 지점을 발견하는 선물입니다. 이웃이 잘 가꾼 멋진 정원과 아이들이 보도블록에 분필로 그린 알록달록한 낙서를 만나는 그런 예상치 못한 재미 말이죠. 저는 도시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자 도시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정체성,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생활하는지와 나의 친밀함, 얼마나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감정도 도시의 일부분인 것이죠. 자전거로 오가던 학교 가는 길, 마트에 갈 때마다 지나치던 작은 분수대, 치즈케이크와 식빵이 맛있는 작고 오래된 빵집,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모퉁이 건물. 좋은 공간은 좋은 경험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 경험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나만의 삶을 담은 집 이야기를 들려줄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집의 모습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어디서든지 집에 있다고 느껴요. 내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집에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주니까요. 마틴 오스틴스, 30대, 네덜란드. 집의 느낌은 사람으로부터 와요. 장소 때문이 아니에요. 줄리아 마냐니, 30대, 이탈리아. 집은 외부로부터 안전한 공간이다. 벽과 지붕으로 보호받는 건축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집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집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안락함과 아늑함은 집을 구성하는 사물, 구조, 재료 등 물리적 요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집을 떠올릴 때면 나는 방문 너머 들리는 밥 짓는 소리가 생각난다. 재료를 손질하려고 칼로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밥이 다 되었어요 라고 알려주는 압력밥솥 추가 돌아가는 소리,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공기 중에 실려온다. 학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먹곤 했다. 풍성한 저녁 식사라는 말이 떠오르는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한자리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건 정서적 만족감을 안겨준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의젠 민코프스키는 공간 친근감 추구라는 글에서 집의 성격을 프랑스어 어법의 범위에서 친근감이라는 키워드로 연구했다. 그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 영역을 넘어 인간관계로 확장된다. 친근감이 생기는 집이란 그런 곳을 소망하고 자기 주변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사는 집에 사용하는 표현이다. 집은 책과 잡동사니 기쁨과 슬픔과 계획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친근한 분위기를 우선시하여 좋아하는 친구와 가까운 이들에게 개방하면서 함께 삶을 일구고 살기 좋은 집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채워진다. 집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담는다. 평범한 일상이 함께하는 집은 사용자에게 잘 맞는 옷과 같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앞두고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2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여서인지 집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듯 집도 나이를 먹으면 남바닥이 긁히고 새하얀 벽은 때가 타기 마련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받으며 거실 중앙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쉬어요. 낮에는 조명을 켜지 않아요. 커튼을 열어두거나 가벼운 소재의 커튼을 사용해요. 이곳 날씨는 비가 자주 오는 등 좀처럼 예측할 수 없거든요. 해가 있는 곳이 바로 집이에요. 안드레 알레스, 40대, 네덜란드. 모든 물건에는 제자리가 있다. 자리를 지정하는 방식은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방식을 따른다.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남김없이 사용한다. 같은 종류의 물건을 함께 놓는다. 자주 쓰는 물건은 손닿기 쉬운 위치에 둔다. 사용하는 목적에 걸맞게 정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삶이 계속될수록 물건은 많아지기 마련이다. 물건은 공간을 잠식하고 삶의 공간까지 위협한다. 버리기 기술과 정리 기술이 필요한 까닭이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정리법을 만들어간다. 주기적으로 책을 산다. 한 번 읽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책은 중고 서점에 되판다. 하지만 다시 보고 싶은 책은 소장각이니 작은 서가에 보관하는 책들이 쌓인다. 기존 공간은 이미 포화 상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느라 전전긍긍한다. 우리 집에서 책은 서가처럼 보이지 않는 공간에 놓여 있기도 하다. 어느 날에는 읽던 책을 아무데나 놓고 그 다음 책을 꺼내서 그 옆에 놓는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무질서가 질서 상태에 이른다. 무질서는 기존의 질서를 방해한다. 새로운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버리거나 소비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다. 한 분야를 광장으로 수집하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다큐멘터리 허브 앤 도로시의 주인공인 허브와 도로시는 예술을 사랑하는 컬렉터이자 평범한 부부다. 우편 배달부인 허브와 사서인 도로시는 뉴욕 맨해튼의 원룸 아파트에 살면서 광적으로 예술가들의 작품을 모은다. 작품 구매 기준은 우체부의 적은 수입 안에서 살 수 있을 것, 작은 아파트에 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화는 두 사람이 1962년에 작은 조각품을 처음 구입한 이래 1991년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에 자신들이 수집한 4,700여 점의 작품을 기증할 때까지를 천천히 담는다. 두 사람의 인생은 작품을 보러 미술관을 찾고 미술가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수집 당시에는 신인이었던 미술가들의 작품은 지금은 대작이 되었다. 부부의 컬렉션은 젊은 작가들이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스크린으로 엿본 부부의 집은 작은 고양이와 거북이가 함께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공간을 제외하고 모조리 작품으로 가득했다. 혼자 살면서 습관이 생겼어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냉장고 속 물건을 크기별로 줄을 맞춰놓거나 거실 소파가 마주보고 대칭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건 말이에요. 가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게 제대로 정렬된 걸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져요. 기스판 브론코르스트 30대 네덜란드. 집 뒤편 정원에서 자주 책을 읽어요. 날이 좋으면 바비큐 파티도 하고요. 봄이면 커다란 벚꽃나무에서 눈 내리듯 꽃잎이 떨어지는데 가히 장관이에요. 정원에서 제가 심은 허브와 잔디에 앉아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힐데 베스터링크 30대 네덜란드. 김민선 작가의 집의 감각이라는 책이었어요. 너무 좋죠. 이거를 읽음으로써 내가 가진 것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고, 정말로 내가 어떤 도시에 처음 갔을 때도 그러니까 그 동네를 산책하면서 그것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사를 가도 내가 원래 쓰던 물건을 새로운 곳에 놓음으로써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요. 한국에 살 때 저는 암막 커튼을 되게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도트무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도트무늬인데 암막 커튼이 특이하게 되게 밝은 베이지색 그런 색이었는데 그거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모양 등이 있었어요. 삼청동에서 공짜로 주차장에 어떤 아주머니가 버리시는 거, 그러니까 주차장 사장님이 버리고 계셨는데 제가 그거 가져가도 되냐니까 괜찮다고 가져가라고, 작동 잘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엄청 깨끗하게 막 씻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오래 한국을 뜰 때까지 썼던 기억이 나요. 어디로 이사를 가든 그 암막 커튼이랑 그 조명만 있으면 금세 또 나만의 아지트가 완성이 됐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주에서는 딱히 그런 게 없는데 생각해보면 저희 집 고양이 단테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이사를 갈 때마다 얘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집이구나. 그리고 저랑 대화는 못하지만 그냥 저랑 같은 경험을 하고 또 이사를 같이 할 거고, 그런 게 되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삶이 좀 각박할 때건 마음이 좀 평안을 찾고 싶을 때 책을 읽으시면 뭔가 좀 한 템포 되게 쉬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하게 되고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집의 감각은 뭔가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루틴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뭐가 여러분을 집으로 느끼게 해주는지 궁금해요. 어떤 게 됐든 집에서 항상 편하게 쉬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